어느새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중앙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 부총학생회장이 성희롱으로 사퇴하더니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단대 선거운동본부가 성평등 및 인권질의서에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일도 있었죠. 올해 서울캠 학생자치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유난히 이상하고 특이한 해였을까요? 빛의 제국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다. 두 번은 우연의 일치다. 세 번은 공작이다. 우연과 우연의 일치가 쌓여 2020년이 밝았습니다. 우연, 그리고 우연의 일치 동안 서울캠 학생자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 중운위는 상시 열리는 학생자치회의 중 가장 큰 기구임에도 소수자의 의제에 소홀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운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 반성폭력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할 때 설명과 주장이 아닌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하는 일을 일일이 설득할 때 어려웠습니다. 성소수자 의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성소수자는 학내에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서 배제됐습니다. 총학과 중운위는 퀴어 문화 축제 참여와 같은 문제를 단순히 성평등위원회 차원의 일로 떠넘겼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 개정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제정된 반성폭력 회칙은 10여 년이 흐르면서 유명무실해졌고 2018년 반성폭력 회칙 재개정을 위한 TF가 꾸려졌습니다. 문제는 TF에서 회의한 내용을 중운위에서 다시 논의할 때 발생했습니다. 몇몇 중운위원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감을 가진다고 느꼈는데 일부 중운위원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굉장히 소모적으로 얘기했고 우연의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도 중운위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선거철에 외국인 유학생을 왜 기본 유권자에 안 넣느냐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한 중운위원이 팀플할 때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본 유권자에 넣냐고 발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험난한 선거를 거쳐 2019년 여전히 중운위에서는 소수자 의제가 드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장애인, 반성폭력 등 의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안건에 없냐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그제서야 올라갔어요. 성평등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건에 오르더라도 장밋빛 회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듣기 싫으면 딴청 피우거나 집중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말한다고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무력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때 특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평위는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유일한 성평등 기구라는 무게를 지닙니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2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성평위와 인권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했고 선거를 앞두고는 성평위원장단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사유, 징계 수위, 회칙상 근거 모두 부실한 상태로 말이죠. 중운위가 소수자 의제에서 보인 소극적 태도는 다양성 결핍에 기인합니다. 평균이나 또는 기본으로 상정된 그런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사실상 편협성이 나타나게 되고 구조적인 차별이나 불평등이 공유되지 못하는, 공감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캠 중운위원은 대체로 시스젠더 성다수자로 대표되며 그 안에서도 남성이 과잉 대표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 대표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학생 자친의 다양성은 소수자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할 때 균형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현 상황에서 학생 대표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신중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